여러분, 2차 전지 장비 시장의 선두주자, 바로 윤성 FNC죠.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무려 171억 원의 영업 손실이 찍혔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술력과 탄탄한 평판을 가진 회사가 왜 갑자기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했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추락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기회가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그 속을 들여다보시죠.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란의 중심이 된 3분기 실적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대체 숫자가 어떻길래 시장에서 어닝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네, 마이너스 171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 손실인데요. 이 차가운 숫자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죠. 매출은 751억 원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장사에서 번 돈인 영업이익,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인 당기순이익은 둘 다 10억원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딱 드는 궁금증이 있죠. 아니, 물건은 분명히 팔았는데 그 돈 다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나왔다는 건 회사가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업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익을 다 갉아먹은 걸까요? 그 범인을 찾아봐야겠죠. 아, 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바로 환율입니다. 이번 분기에 환율 때문에 번 돈은 38억 원인데 환율 때문에 까먹은 돈이 무려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 회사가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당기순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3분기 성적표가 좀 충격적이긴 했죠. 근데 이게 과연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일까요? 자, 이제 시선을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로 옮겨서 이 회사의 진짜 체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단기 지급 능력부터 한번 보죠.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912억 원, 반대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은 1,024억 원입니다. 빚을 다 갚고도 900억 원 가까이 남죠? 이 말은 뭐냐? 단기적으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체적인 재무 구조도 아주 탄탄합니다. 부채보다 자본이 훨씬 많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용등급이 A-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 기관에서도 이 회사는 이번 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아주 튼튼하다고 공인해 준 셈이죠. 아니, 이렇게 튼튼한 재무 구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힘은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이 회사만의 기술적 해자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회사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텀키 공급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장비 하나 띡 파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 생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믹싱 공정 전체를 아예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통째로 책임지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번 윤성 FNC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세계 최대 용량 믹서로 시장을 압도했고요. 지금은 생산 속도를 무려 3배나 끌어올린 거의 괴물 같은 장비를 만들고 있죠. 심지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믹싱 R&D 센터까지 이미 지어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기술 리더십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바로 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올해 벌어들인 돈의 8.1%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3배나 많은 돈이죠. 바로 이겁니다. 아까 봤던 그 영업 손실의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이건 돈을 까먹은 게 아니라 미래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였던 겁니다. 단기 이익을 희생해서 장기적인 지배력을 사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자, 지금까지 회사의 현재 체력과 핵심 경쟁력이 뭔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미래, 윤성 FNC의 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 성장의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이 숫자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해서 쌓여있는 일감이 무려 1,890억 원입니다. 이건 사실상 확정된 미래 매출이나 다름없죠. 3분기 손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단순히 쌓여있는 일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이 회사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건식 공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꿈의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까지 모든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과 제품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보고 만듭니다. LG, 삼성, SK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회사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어김없이 현지 법인을 세워서 바로 옆에 따라가죠.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매출의 84%가 해외에서 나오는 진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려한 기술력과 성장성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지금의 경쟁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글로벌 시장의 60%를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끊임없는 가격 경쟁과 무서운 기술 추격의 압박이 가장 큰 외부 리스크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본 환율 변동성. 특히 이번 분기에는 환율 위험을 막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손실로 이뤄진 셈이죠. 둘째, 중국이 주도하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입니다. 이 고객사들의 투자 계획이 바뀌면 실적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윤성 FNC의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나 성장 동력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정작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기업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과 저 1,8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주 잔고가 환율 같은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